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하려다 얼마 전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을 감옥살이하게 만들게 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설마 결혼 못하겠다는 말이면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 지영이 너 말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어. 단지 내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얘기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도 되시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말해도 되니까 편하게 해. 너 조만간 엄마 좀 봐야 할 것 같아. 엥? 나 어제 어머님 뵀었잖아. 그런데 왜 또? 사정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나 사실 엄마가 둘이야. 지금 아빠랑 재혼한 엄마는 새엄마고, 원래 엄마는 이혼해서 다른 지역에 계시고, 그럼 친엄마 분이랑 조만간 봐야 한다 이 말이야? 너가 원하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나도 엄마 딱히 너랑 안 만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친엄마라면서 어째 태도나 말하는 게 많이 미적지근하네.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아니, 워낙 나 어릴 때 이혼한 사람이라서 사실 원한도 정도 없어. 단지 내 전화 어떻게 알았는지 최근에야 결혼한다니까 연락이 와서 문제지. 내 결혼식에 그래도 친엄마니까 꼭 참여할 거라고 하는데 나야 뭐 할 말도 없고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아빠한테는 말도 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래. 일단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자기가 알아서 말하겠다고. 그래서 골치는 아픈데 일단은 두고 보려고. 알겠어. 그럼 뭐 나도 한번 만나 뵙기는 해야겠다. 얼마 안 볼 사이라도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 우리 이쁜 태호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무리다 싶으면 그냥 거절해도 되니까 너무 맘 부담 갖지 말고. 남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만난 시어머니는 비싼 옷이며 가방을 걸치고 있는 전형적인 돈 많고 교양 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말투도 부드러웠던지라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편하게 말 놓기로 했으니까 말 놓아도 괜찮겠지. 그래, 지영 씨라고 했나? 네, 어머님. 편하게 지영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래, 지영아.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거든. 혹시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맞는 복장이라는 말 들어봤니? 들어는 봤는데 질문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너 그럼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었는데 차림이 그게 뭐였니? 검은 정장인지 뭔지 입고 왔었던 거 영 아니더라. 아, 제 나름대로는 어머님 만난다고 격식을 차렸었던 건데 너무 그게 과했나 보네요. 아니, 아니, 격식 차린 건 좋은데 다른 의미로 격식을 안 차렸더라고. 그거 브랜드 뭐냐고 물었을 때 너가 잘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제대로 준비를 안 했었다는 증거야. 네? 그럼 혹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격이 너무 싸서 문제였다는 건가요? 그래, 그래. 나는 너한테 보이려고 비싼 코트며 가방까지 걸쳤는데 넌 너무 후줄근하니까 내가 다 창피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무시하는 거 알지? 비싼 옷은 재질부터가 이미 다르거든.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아도 원단이며 브랜드 같은 거 다 따진다. 저나 태호 씨나 그런 걸 잘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그런지 신경을 좀 덜 썼나 봐요. 다음부터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기본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거에 미달인 인생은 결국 남들한테 욕 먹게 되어 있는 거고 알겠니? 말대답을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면 된다. 네, 어머님. 신경 쓰도록 할게요. 태우게. 그래도 내 핏줄이네다.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해 주렴. 뒤늦게 나타난 남자친구의 친모. 이미 제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까칠하게 이것저것을 지적해대니 진이 빠지더군요.
잠깐 만날 때만 신경을 쓰면 되겠지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제게 슬슬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50만 원만 지금 빨리 이체 좀 해보거라. 50만 원을 갑자기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요즘은 모바일 뱅킹인가 뭔가 다 된다며 그거 설치해서라도 빨리 보내보거라. 내가 정말 급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태호 씨한테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은행까지 일단 걸어가고는 있을게요. 지금 CM이 될 사람한테 돈 보내주기 싫다고 쓰는 거니? 내가 뭐 용돈을 달랬니? 예단을 미리 달라고 했니? 그냥 50만 원 빌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고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 가족 관계가 되겠단 거야? 죄송하지만 저희 집 가훈이 친한 사람과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라서요. 아버지가 늘 신신당부하는 거라 빌려드리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너랑 내가 지금 친한 사이니 그럼 빌려주지 않아도 되니 그냥 죽어라. 네? 그냥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좀 힘들겠네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돈거래의 범주에 속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내 아빠, 아니 사돈 양반이 한 말이니 왜 대체 그렇게 세상 팍팍하게 사신다니? 이은아, 한번 말해보거라. 할아버지께서 원래 잘 사셨는데 보증 서고 그랬다가 다 날리셨거든요. 보증 서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늘 입에 달고 사셔서 아버지나 저나 신경 쓰고 있어요. 도박이 뭐 나쁘기라도 하다니 잃는 사람이 많다는 건 반대로 따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야. 아니, 됐다. 너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 앞으로 내가 부를 일 있으면 제깍제깍 나오기나 하거라.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뻔뻔하게 하기에 대체 이유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궁금증은 오히려 더 커지기만 했죠. 나도 안 그래도 돈 빌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 빌려줬었거든. 뭐? 100만 원씩이나? 어. 근데 빌려간 지 얼마 안 돼서 200만 원으로 갚아주더라. 한 이틀도 안 돼서 바로 갚아주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믿고 돈 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대. 그럼 100만 원은 왜 추가로 더 주신 건데? 돈 빌려줄 때 일부러 다짜고짜 말했던 건데 믿고 빌려줘서 고마운 비용이라나 뭐라나? 나도 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빠 얘기 들어보면 엄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설마 아버님한테 최근에 만났다는 거 이미 말씀드린 거야? 아니, 그랬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냥 넌지시 과거 얘기 물어봤었지. 근데 알면 실망할 거라면서 그냥 좀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아두래. 그 이상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니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과연 남자친구의 친모에게 얽힌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었던 저는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배나 되는 돈을 돌려주는 것부터 상식 밖의 행동이다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결혼식을 망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의 친모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돌보는 시설의 봉사활동에 저를 끌고 가더군요. 오늘 봉사활동 해보니까 좀 어떻디 친해졌다든가 정 붙은 사람은 있고 이런 활동이 처음이라서 제가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은 무슨 계기로 봉사활동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힘든 사람 돕는 게 내 낙이라 그렇지. 별거 있겠니? 보나마나 뻔한 걸 물어보니 대답하기도 민망하구나.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웃으시면서 대하시길래요. 사람이 늘 웃고 살 수야 없지 않겠니? 그리고 그런 사람들 괜히 잘해주면 더 엉겨붙어서 봉사활동 또 힘들어지기만 한다. 너도 앞으로 봉사활동 할 일 있을 테니
꼭 명심해 두거라. 어떤 남자분이랑은 되게 길게 얘기하시던데 그분이랑은 친하신가 봐요? 얘는 내가 뭐 길게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어떻게 지냈냐부터 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영양가 없는 소리나 해대고 여유가 만만인 걸 보니 결혼식 준비는 아주 잘 되고 있나 보구나. 결혼식 준비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많이 도와줘서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태호 씨도 많이 신경 써주고 있고요. 그 결혼식 준비에 상견례가 빠졌다는 생각은 못하니 조만간 날 잡거라. 내가 한번 얼굴은 봐야겠으니까. 이미 한번 했다느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고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태호 친모다. 친모. 졸지에 상견례를 다시 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번 봉사활동에 갔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 뒤로는 아예 봉사활동에 절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활동 중에 다시 보고 싶었던 몇몇 분들이 떠올라 남자친구와 함께 재방문을 했죠. 열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비 시모와 함께 방문했던 걸 알아봤는지 예비 시모와 길게 대화하던 남자분에게서 인형을 각각 하나씩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영아, 인형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나지 않아? 약간 감촉도 뭔가 비닐 같은 거 든 느낌이고. 누르면 소리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건데 배터리 다 된 걸 수도 있지. 아니, 그런 감촉이 아니라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 궁금한데 한번 뜯어봐도 괜찮으려나? 엥? 그래도 봉사활동하고 받은 선물인데 그걸 뜯어도 되나? 그래도 주신 성의가 있는 건데. 원래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인 거 알잖아. 살짝만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바느질 잘 해놓으면 되지. 에이, 그러지 마. 태호 너 바느질 같은 거 못한다며. 아님 나중에 나 있을 때 같이 확인하든가. 그러자. 그럼 마침 내일 상견례니까 그때 챙겨오면 같이 확인해봐도 될 테고. 아버님한테 영 죄송하네. 엄마 괜한 고집 때문에 상견례를 2번이나 치르시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냥 사정 말하고 안 가도 된다? 아버지도 태호, 너 친모분이랑 그래도 안면 터야지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 몸 좀 불편하긴 해도 휠체어로 왔다 갔다. 잘만 하니까 나로선 뭐 말릴 이유가 없네. 저는 남자친구와 2번째 상견례를 치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퉁명스런 남자친구의 친모 때문에 분노해야만 했습니다. 이해 못할 고집 때문에 상견례를 갖게 된 아버지의 의족을 보면서 표정을 구긴다거나 단답을 하는 등 모습에 제가 다 화가 날 정도였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아버지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이걸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친모 때문에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오늘 상견례 때 태호, 네가 봐도 좀 많이 선 넘었다 싶었지? 근데 미칠 거 없이 그냥 안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 처음에 너도 그렇게 하라며? 아니. 너 아버님 달랜다고 같이 돌아가고 나서 내가 챙겨놨던 인형 확인해봤거든? 근데 거기서 이런 게 나왔어. 그게 뭔데? 설마 약 같은 거 아니지? 지금 경찰서에서 확인받고 있는 중인데 상황 흘러가는 거 보니까 약 맞는 것 같아. 너랑 같이 봉사활동하다가 얻었다고 했더니 네 인형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대. 그럼 뭐 어떡해? 내가 지금 뜯어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면 돼. 증거 보존하고 확인하는 거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내가 불러주는 경찰서로 지금 바로 오면 될 것 같네? 알겠어. 그럼 지금 인형만 챙겨서 곧장 갈게. 또 뭐 중요한 얘기는 없지? 나 지금 심장 떨려서 죽을 것 같아. 이건 이 문제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엄마랑 왜 헤어졌는지 말해줬었거든. 옛날에 사기 도박했었던 적이 있어서 전과도 있다더라고. 약 운반책 같은 걸로 잡혔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적도 있다고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경찰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언 좀 들어둘까?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 갑자기 무슨 말에 꽂혀서 소름이 돋는다는 건데? 어머님 말이야. 저번에 봉사활동 갔을 때 우리 인형 줬던 시설 남자분이랑 친해 보이길래 그냥 친하냐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좀 심하게 발끈하시더라고.
어쩌면 우리한테 인형 준 것도 어머님이 언지를 줘놨었다든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태호, 너 돈 빌렸다가 바로 비싸게 갚았던 건 지금도 도박인가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일 거고. 그야 모르겠지만 뭔가 관계가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다 얘기하자. 저는 결국 남자친구, 선물을 건넸던 시설의 남자분까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모가 남자분에게 인형을 선물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남자분이 제게 인형을 건넸었던 건 별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비 시모,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전과자와 제가 함께 방문했었던 걸 기억한 덕분이었죠.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황당해하고 있던 중, 이 일을 모르고 있는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나 300만 원만 좀 당장 빌려주거라. 죄송하지만 저번에도 돈 빌려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아하, 그 잘난 사돈 양반이 신신당부한 말 때문이라 이거지? 근데 너 봉사활동 한번 가봐서 알겠지만 장애 있는 사람들 말은 너무 그렇게 담아두면 안 된단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문제로 더 할 얘기가 없네요. 너 프로필 사진 보니까 함께 찍은 사진도 있더구나. 어머머, 근데 사돈 양반 의족한 거 다시 봐도 참 흉측도 하다, 예. 적당히 하시죠. 돈 못 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족 욕까지 하시나요, 지금?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다. 집안 망신당하기 딱 좋게 생겼네. 괜히 끌고 갔다가 사람들 구설수에 파혼당하기 싫으면 결혼식엔 오지 말라고 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줌마 없이 결혼식 할 거니깐. 뭐? 아줌마? 결혼식을 나 없이 해. 너 지금 미쳤어? 좀 모질게 말 좀 했기로써니 태호 친모인 나한테 막말을 해? 아줌마도 좋게 쳐준 거예요. 약 유통 전과도 있으시고 사기 도박에 아주 경력이 화려하시더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술 먹었니? 지금 시모될 사람한테 하는 미친 소리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 아줌마,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기본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는 인생은 남들한테 욕먹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넌 정말 안 될 애구나. 태호한테 내가 너 어떤 싸가지인지 말해줘야 정신 차릴래? 우리 잘난 아들 채가는 것도 열받아 죽겠구만. 어릴 때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열받을 건덕지가 뭐 있을지 모르겠네? 보나마나 태호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낼 생각이었지? 아니면 뭐 약 운반책으로 쓸 생각이었던 거 아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 약 운반책이라니 내 듣자 하니까 이 미친년을 가만둬선 안 되겠구나. 누가 미친 여자인지는 조만간 판가름 나게 되겠죠, 아줌마. 야, 너네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절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연행된 남자친구의 친모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약을 보관, 유통하려던 계획이 있었고 꾸준히 사기 도박을 하고 있던 중이기도 했었습니다. 약 봉투에 비닐이 나와 있고 가택 수사를 하니 약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감옥에 갈 신세가 되었죠. 이 일로 양가 집안에 결국 전해지게 됐고 결혼식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혼식의 일정까지 무리 없이 잘 치러낼 수 있을지가 많이 걱정되네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모이자 전과자였던 여자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조금은 성장했을 본인을 기대해봅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로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지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크게 모나지 않으시고 평범한 분들이었지만 얌체 같은 동서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참 많이도 힘들었죠. 자신의 것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얌체 동서 때문에 힘들었던 일과 최근에서야 당한 것을 통쾌하게 되갚아준 일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여보, 미안해. 괜히 사업한다고 나대는 바람에 당신이랑 현지까지 힘들게 하고. 나도 찬성한 일인데 자꾸 자책할래? 다행히 시부모님도 같이 살자고 해주셨고 집도 큼지막한 곳으로 가니 좋기만 하구만. 그래, 당신이나 우리 딸 현지 생각해서라도 힘낼게. 근데 합가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자. 전에 재수 씨랑 한번 크게 다툰 일 있지 않았어, 당신? 다퉜었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랬어? 그때 나한테 됐다면서 말도 안 해서 얼마나 궁금했는데. 이제 또 같이 지내게 될 마당인데 이런 거 미리 알아둬야 나도 조심도 하지. 괜히 집안 안 좋은 분위기 될까봐 말 안 했었는데 명절 때 다들 전 부치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은근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전화 받는 척 나가고 내가 다 해놓은 일에 숟가락 올려놓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어른들한테 거짓말하잖아. 왜? 아버님이 송편 다 빚어놓은 거 이쁘고 맛있게 잘했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지? 그거 어머님이랑 내가 다 했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민망하다면서 호호거리는데 동서 막상 송편 빚지도 않았었거든. 말만 들으면 좀 얌체 같기는 하네. 근데 또 따지고 들기는 좀스러운 느낌이라 말은 못하겠어서 화나더라.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 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나한테 또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적극 협조해서 그런 거 못하게 막을게. 남편의 사업이 망해 집을 팔게 된 저희는 시부모님의 권유 덕분에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미 형편이 좋지 않아 같이 지내고 있었던 동서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이 살게 되었다지만 각자의 공간이 넓은 집이었음에도 갈등은 계속 생기게 됐죠. 동서, 혹시 동서가 내 노트북 가져갔어? 등본 출력할 일이 있어서 찾아보는데 보이질 않네? 아니요, 제가 가져가긴 뭘 가져가요. 저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는 볼게요. 사실 동서가 그렇게 발뺌할 줄 알고 이미 찾아놨어. 빌려갔으면 빌려갔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왜 또 거짓말하고 그래? 동서 참 이상한 사람인 거 알지? 아니, 형님이 순순히 말하면 빌려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노트북 제가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갖은 핑계 대시 덤분이 할 말은 아니죠. 내가 처음부터 그랬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멀쩡한 노트북 빌려가 놓고는 바탕화면 가득 찰 정도로 이상한 프로그램 다 깔아놓은 게 누구야?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냥 바이러스 막아주는 프로그램이라니까 좋은 줄 알았죠. 설치할 때 누가 그렇게 화면 막 유심히 살피면서 설치해야 할 거 아닐 거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애초에 쓰지를 말아야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가. 하다못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하든가. 똑같이 어려운 형편에 정말 너무하시네요. 앞으로 노트북 빌려갈 일 절대로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됐죠? 되기는 뭐가 돼. 지금 동서 태도가 영 아닌데.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이런 일로 우리가 다퉈야 해? 앞으로 물건 쓸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최소한의 주의사항은 준수해줘. 알겠어? 알겠다니까 그만 좀 말하세요. 동서 기계치라서 노트북 말고도 고장낸 거 한둘이 아니잖아. 남의 물건 멋대로 쓰는 것 좀 자제하자, 제발. 응?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어요. 나 원참 남들이 들으면 노트북에 무슨 금칠이라도 한 줄 알겠네. 동서는 그 뒤로도 제 노트북을 멋대로 빌려가서는 이것저것 이상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등 사고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옷이며 가방들도 멋대로 빌려가 놓고는 몰래 돌려놓는 일도 종종 있었죠.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없이 살아도 제발 구차하게 살지는 말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거지도 아니고 왜 짝퉁을 진짜인 것처럼 걸치고 다니세요?
형님 코트 입고 나왔다가 짝퉁인 거 들켜서 저 완전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어이가 없네, 동서. 내가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다녔어? 그리고 남의 물건 멋대로 입고 다니다가 본인이 창피당해놓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설마 저 엿먹이려고 일부러 짝퉁 딱 보이게 냅두신 거 아니죠?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왜 가짜를 들고 다니시냐고요. 아주버님도 지금 취직했겠다. 형님도 일하겠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요. 그래.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남의 물건 멋대로 훔쳐 쓰는 동서야 모르겠네. 시부모님이 육아 도와주고는 계시지만 우리 딸 육아 비용이며 남편 사업하다 생긴 빚이며 돈 나갈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동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헛소리로 나 심란하게 하면 되겠어? 몰라요. 저한테 사과하세요. 사회적으로 매도 당한 충격까지 해서 이 코트는 제가 가지는 걸로. 적당히 해 동서. 나도 지금 서방님이며 시부모님한테 이를까 말까 고민 중인 시점이야. 사람이 참아주면 호구 취급할 게 아니라 고맙다면서 알아서 선을 지켜야지. 이런 거 말해봤자 가족끼리인데 뭐 어떻냐고 하실 분들이 시부모님인 거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빌붙는 신세인 저희들끼리 싸우면서 시부모님 심기 거슬러봤자 형님도 좋을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뿐인 동서 좀 넘어가 주세요. 동서는 점점 저를 대하는 예의나 물건을 멋대로 쓰는 게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역시도 행동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시부모님이랑 해서 다 같이 캠핑 갈 일이 있어서 좀 빌렸어. 아주버님이 바쁘신 모양인지 연락이 안 되더라. 동서가 말 좀 해줘. 형님 미치셨어요? 캠핑 장비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말도 없이 가져가세요? 돈이 얼마짜리니까 따로 장만하긴 못해서 빌려 쓰는 거지. 동서도 내 옷이며 가방이며 기계들 멋대로 가져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빌려간다고 말해주는 거 자체가 고마운 일 아냐? 그거야 얼마 하지도 않는 거고 캠핑 장비는 가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동서 기계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캠핑 장비도 잘 모르는구나. 비싼 거야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쓴다고 다른 거 아냐. 잘 정비해서 갖다 둘 테니까 그만 좀 떽떽거려. 땡땡거리다뇨. 제가 형님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좋으세요? 그리고 장비에 흙 묻거나 고기 구울 때 기름 튄다거나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캠핑 장비로 요리해 먹다가 코팅 벗겨지면 나중에 되팔 수도 없다고요. 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같이 쓰는 거야, 동서. 화나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죠? 저도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말 들으면 동서가 나 엄청 배려라도 해준 것 같다. 가만히 안 있으면 동서가 뭐 어쩔 건데? 그거야 두고 보면 알 일이죠. 나중에 울며불며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미리 저한테 말 안 하고 가져간 거 피눈물 흘리게 해드릴 테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동서 무서워서라도 앞으로는 뭐든지 다 보고해야겠네. 본인이 아쉬울 때는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고 훔쳐가더니 막상 시부모님과 함께 쓸 장비를 빌리겠다는데도 온갖 난리를 피우는 게 동서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정이 있는 대로 떨어져 그냥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싶었었는데 어느 날인가 차키가 분실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동서 혹시 내 차키 가져갔어? 안 보이는데 동서밖에 의심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와, 이제는 하다하다 생사람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주 혐의까지 창조하시고 난리도 아니시네요. 동서가 저번에 두고 보라고 한 이후로 내 물건 가져간 거 하나도 없었잖아. 이렇게 크게 한 방 터뜨리려고 아껴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저도 사람인 이상 저 싫다는 사람 아니 꼽고 치사해서라도 상대 안 하고 말죠. 형님이 하도 저한테 뭐라 해서 저 그냥 자급자족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어디서 뭐 떨어뜨리거나 하셨나 본데 잘 찾아보시고 사람을 취조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래놓고 내 자동차 몰래 몰고 가거나 쓰기만 해봐. 그때 가서 사고 나면 나 동서 절대 책임 못 지는 것도 알아두고. 저도 면허증 있고 남편 차며 제 차며 몰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형님 차 필요할 일도 없는데 자꾸 헛소리 하실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거야. 동서가 또 워낙 거짓말해온 날들이 많았으니까 나도 신뢰가 안 가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형님 차 한 번이라도 몰았으면 당장 천벌받을 거예요. 말 애매하게 하는 거 보니까 차는 안 몰고 키만 가져갔나 보네. 차 키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걸고도 맹세할 수 있어? 됐네요. 됐어. 사람 의심하면서 거짓말쟁이로 이미 낙인 찍은 분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모르니까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 잘 찾아보기나 하세요. 또 이 문제로 얘기하고 형사 놀이하려 드시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어느 날 자동차 키가 분실이 됐기에 저는 범인이 동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를 얘기하자 설마 동서가 그랬겠냐며 반신반의하는 정도였습니다. 생각을 해봐. 이때까지도 내 물건 훔쳐가 놓고 얼마나 속을 썩였어? 이번에 차 키도 걔가 가져간 거 100%야. 그런데 당신 차에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잖아. 차 몰면 빼박 들킬 일일 텐데 설마 그렇게 얕은 거짓말을 하겠어? 걔 생각을 난 알 수가 없지. 나는 분명히 침대 머리맡에 뒀는데 누가 그럼 그걸 가져가?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모른다고 하고 당신도 아니면 누구겠냐고. 만약 당신 말대로 일단 차 키만 챙겨둔 거라고 하자. 근데 더 좋은 동생 차도 있고 본인 차도 있는데 굳이 안 좋은 당신 차를 챙길 이유는 없지 않을까? 몰라. 뭔가 지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 골탕 먹이려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 키는 업체에 말해서 추가로 확보해 볼 테니까 당신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중에 또 찾아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도 확인을 해볼게. 집에서 찾아볼 때 이미 찾아본 곳은 꼭 표시하거나 기억해둬. 쫄려서 몰래 자기가 훔친 거 스리슬쩍 놓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으니까 걱정을 마셔, 마누라. 아니면 당신이 서방님한테 한번 슬쩍 떠봐주면 안 될까? 차키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수상한 거 있는지 좀 봐달라고. 당신한테 민망해서 직접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생도 많이 미안해하기는 하더라. 한번 재수 씨 수상한 거 없냐고, 있으면 말해달라고 얘기는 꺼내볼게. 남편과 서방님의 도움을 통해 동서의 꿍꿍이를 알아내기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출장을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요. 출장을 다녀오고 제 차를 확인해 보니 어째 사용감이 있고 주차된 위치도 미묘하게 다른 것이 누군가가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일을 부탁해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난리 났다. 당신 지금 어디야? 블랙박스 내용 빨리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동서가 자동차 쓴 거 맞지? 그 안에서 담배라도 폈어? 어쩐지 담배 냄새 좀 나는 느낌이긴 하던데. 담배 피기는 했는데 혼자서 핀 게 아니야. 아, 내가 이거 이럴 줄 알았다. 남의 차에서 편하게 담배 피려고 이랬나 보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담배 핀 상황이야. 그리고 담배 핀 게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핀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바람을 펴? 갑자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당신한테도 조만간 말을 하려고 했었던 일인데 재수 씨가 바람 피는 거 동생도 의심하고 있었더라고. 당신이 차키 잃어버린 일로 수상하다, 뭐다 한 거 전해줬더니 다 말해주더라. 세상에 바람이라니. 지 주부일 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년이. 서방님은 그럼 그걸 가만히 뒀어? 일단 바람 피는지 아닌지 증거만 잡으려고 하던 중이었대. 그래서 차 몰래 따라다니고 그런 적도 있는데 눈치챘는지 본인 차로 외출 안 하는 일이 잦아졌다더라. 설마. 그래서 내 차키 몰래 훔쳐갔었던 거야? 근데 그게 블랙박스에 바람핀 영상이 다 담겨 있었던 거고?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술 마시면서 아주 문란하게 놀아나고 있더라. 정황 보면 음주운전까지 한 거 확실한데 본인이나 바람핀 어린 놈이나 블랙박스 있다는 거 자체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 재수 씨야 기계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둘 다 참 황당하네. 동서, 나 출장 다녀온 동안 내 차 탔어? 확실히 누가 탄 흔적이 있어서 그래. 형님, 말했다시피 저도 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형님 같은 그지도 아니고 왜 형님 차를 타겠어요? 자꾸 이렇게 긁으시면 저도 못 참아요. 그럼 이번에도 내 차 안 탔다고 천벌 받을 거라고 맹세할 수 있어? 저번에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거 아냐. 네, 형님 차 안 탔어요.
만약 차 탔으면 천벌 받을게요. 됐어요? 그래? 그럼 동서 천벌받겠다. 말을 알아듣게 말하세요. 괜히 형사질하면서 사람 몰아가지 마시고. 자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블랙박스 차에 설치되어 있는 건 몰랐나 봐? 동서가 상간남 만나서 헛짓거리한 거 다 녹화되어 있던데? 서방님 몰래 바람 피려고 내 차 이용해서 만나고 음주운전까지 한 거 다 담겨 있더라? 형님, 잠시만요. 혹시 그이한테 말했어요? 일단 제 얘기 드러나 보세요. 얘기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영상 보면 다 확실하게 불륜이라 생각할 만하던데 뭘.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술 먹고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전에 나보고 구질구질하다느니 뭐니 욕했었잖아. 동서, 매사 떳떳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고 그래. 그리고 동서. 아니, 네가 하는 말 이제 더 믿고 싶지도 않아. 차키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던 거 기억은 나. 미안해요.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남편 무능력한 탓에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애정 좀 나눌라 치면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잠만 자니까 저도 죽을 맛이었다고요. 그게 남의 차 술 마시면서 몰고 바람핀 이유가 되지는 않지. 오랫동안 가족한테 거짓말해오고 기만질해온 대가는 치러야 할 것 같아. 형님, 저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불륜녀 딱지 생겨서 인생 망한다고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야, 이년아. 참아줄 때 진즉 선을 지키지 그랬어. 아쉬울 거 없을 때 잘해줬으면 나도 어지간한 건 넘어가줬을 텐데. 이건 서방님에 대한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못 넘어갈 문제 아닐까? 아니, 진짜 저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고 죗값이나 치러, 이년아. 형님, 결국 동서는 서방님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친정집에까지 손을 벌려가며 위자료를 토해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애정을 못 받아 바람을 핀 것이라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듣자 하니 유부녀인 걸 모르고 바람을 폈던 상간남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마당이네요. 이래저래 반성할 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여자이다 보니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패배일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동서는 사라지게 됐고 덕분에 전 앓던 일을 뺀 것처럼 시원한 요즘인데요. 동서는 이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종종 제게 문자를 하며 가만히 안 놔두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막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이니 협박 문자들도 잘 정리해서 조만간 협박죄로 또 신고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울며불며 그때 또 빌어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흔히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30대가 되기 전 결혼을 하게 된 시점에야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과 관심을 통해서 달라지게 하려 노력했었지만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의 시누이였죠.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야 할 것 같네. 먼저 자고 있어. 얼마 전까지 프로젝트 하던 거 다 끝냈었다며? 근데 또 야근할 일이 생긴 거야? 이제 신혼인데 회사도 참 너무하네.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은 희원이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까 자고 있으라는 거야. 왜? 아가씨한테 뭔 일이라도 생겼어? 아님 설마 또 사고라도 치신 거야? 정확히는 희원이한테 얻어맞은 사람한테 뭔 일이 생긴 거지. 술자리에서 뭐 언성서로 높이다가 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후려쳤다나 뭐라나. 세상에. 그럼 상대방은 괜찮고? 다행히 술 취한 상태에서 휘두른 거라 많이 다친 건 아닌가 봐. 일단 나중에 경찰서 다녀와서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든지 할게. 어머님도 이번 일로 그냥 아예 포기를 하셔야 할 텐데. 엄마 희원이 바라기라서 절대 포기 안 할걸? 시누이는 제가 결혼하기 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다가 이혼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다 이혼당해 놓고 남자는 쓰레기니 뭐니 하면서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며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놓고도 전혀 반성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늘 오냐오냐 하며 공주 대접하는 것이 문제였죠. 새언니, 전에 제가 연예인 할 거라고 말한 적 있죠? 댄스 학원 다니고 싶은데 가족들이 다 안 된다고 뜯어말려서 고민이에요. 뭐라도 하나 잡아서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 아닐까요? 헐, 언니도 오빠랑 완전 똑같은 소리 하시네. 저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댄스 동아리에서 완전 날아다녔거든요. 코인 노래방 지금도 친구들이랑 가면 가수하라고 난리고요. 알죠? 아가씨 끼 많은 사람인 거. 근데 이미 결혼도 하셨고 현실적으로 아이돌 같은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돌 아니라 정확히는 가수할 거라고요. 댄스도 되고 노래도 되는 그런 가수. 오디션에서 얼마나 희소성 있는지 아세요? 인생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 알만한 분이시면서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네네. 아이돌 한다는 의미로 제가 오해를 했었네요.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언니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네. 그럼 저 응원비로다가 댄스 학원비 좀 지원해 주실 거죠? 저번에 공무원 공부한다고 하셔서 교재비며 인강비 40만 원 드렸었는데요. 그건 이미 다 사용했죠. 언제적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내일까지 돈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저 또 술 마시고 폭주할지 모르니까. 술 안 마시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합의금으로만 300만 원은 넘게 깨졌었던 거 아세요? 에이, 언니, 유머 감각이 심하게 부족하시다? 당연히 농담이죠, 농담. 그래도 농담이 진담 안 되게 하려면 돈 좀 부탁드릴게요. 아빠, 엄마랑 오빠까지 일단 이번 달만이라도 각자 20만 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나 믿어준 언니는 특별한 50% 할인해 드릴 테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어머님, 아가씨한테 연락 왔는데 댄스 학원비 지원 좀 해달라며 저한테 10만 원을 달라네요. 그래, 고맙다. 아가, 너한테 곧 10만 원 붙이도록 하마. 대신 내가 붙였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고 네가 도와준 걸로 치자꾸나. 지지하는 사람 하나라도 더 많은 줄 알면 걔도 더 힘낼 수 있겠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가씨가 정신 차릴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걔 임신했을 적에 폭력적인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다 내 탓이니 희원이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어머님이야 자식 둘 대학 보내시고 할 도리 충분히 다 하셨죠. 이제 성인 됐는데 더는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걔가 결혼하고 바람핀 것도 내가 임신했을 때 닭날개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내가 희원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 이해해다오. 술을 마시다가 가족들에게 늘 민폐를 끼쳐놓고 그걸로 태연하게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시누이 때문에 혈압이 안정을 찾을 날이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1억일 한 2년 정도 되자 저는 시누이라는 사람 자체를 포기하게 됐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래도 가족이라며 포기를 하지 못하셨죠. 시누이는 제가 결혼 생활 중 출산을 하게 될 때까지도 여전히 철이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얼마 전에 출산하셨다면서요? 제가 선물이라기에는 좀 약소한데 나중에 휴지라도 사들고 갈게요. 애 잘 나았으니까 앞으로 술술 풀리라는 뜻을 담은 선물이에요. 한 3개월 전쯤에 출산하게 됐다고 연락했을 때 축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부터 쭉 연락이 안 돼서 가족들이 다 걱정했네요. 특히 어머님이 상심이 크셔서 알아 누우셨어요.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요. 어찌됐건 휴지 선물 괜찮죠? 선물 괜찮으니까 그냥 아가씨 용돈으로 쓰세요. 댄스 학원인가 그거 다니려면 돈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니요. 이제 댄스 학원은 안 다녀요. 보컬 학원이랑 같이 전공했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제 길 아닌 것 같아서요. 2년 가까이 해온 거 말고 다른 진로 생각해둔 거라도 있으세요? 그냥 이도저도 다 힘든 것 같아서 남들처럼 취직이나 할까 싶네요.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 정도면 한 번 다녀오긴 했어도 남자들 줄 설 거고. 네,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지민이 이제 봐줘야 할 것 같아서 많이 바쁘네요. 언니, 생각해보니까 지민이 돌보는 거 저한테 맡기시는 건 어때요? 가족이라서 믿을 수도 있고, 언니 몸도 조리해야 할 텐데, 돌봐줄 사람 있으면 편하잖아요. 대신 용돈 같은 것 좀 시급으로다가 좀 챙겨주시고요. 아가씨가 그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 좋기는 한데 애 돌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에이,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추진력 쩔고 아이 잘 돌보는 데다 엄청 좋아하는 신우만 믿으시라고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남편 역시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누이를 오냐오냐 하는 시어머니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술을 마신다거나 맘대로 인생을 사는 시누이라고 해도 애를 돌보겠다 나서 놓고 허튼 짓을 하지 않겠지 하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육아활동을 통해 망나니 같은 시누이가 조금은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내일부터 우리 지민이 돌봐주라고 허락하기는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애들 좋아했었던 건 맞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엄마도 나도 걔한테 단단히 일러놨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 이번에도 믿어줬는데 헛짓거리 하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가족 아니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으름장 놔봤자 아무 소용 없었잖아. 아니, 엄마도 이제는 그냥 남이라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겠다고 하시네. 만약에 또 헛짓하면 용돈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남처럼 대하려고. 당신이 그렇다면야 걱정 안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나는 아이를 혼자 맡겨두는 게 걱정이라. 애를 좋아하는 거랑 돌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 아가씨가 집에 술 있는 거 마셔버릴까 걱정돼서 다 치워야 할까 싶기도 하고 알러지 있을까봐 주의해야 할 음식 일러주기는 했는데 기억할지도 의문이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걔한테 아기 돌본다고 카메라도 있다고 말해놨으니까 허튼 짓 안 할 거야. 아가씨 뭐든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이라 걱정돼서 그러지. 나 만약에 아가씨가 우리 애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나 말릴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내가 당신을 말릴 리가 있나? 지금도 희원이가 이제까지 나나 가족들한테 끼쳐온 민폐 짓거리 생각하면 이가 갈리거든? 근데 엄마가 또 봐주라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다. 일단 두고 보기나 하자.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일을 몇 주간은 잘한다 싶던 시누이. 생각보다는 우는 애를 잘 달래고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하는 모습에 괜한 걱정이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회사에서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으로 온천이 딸린 리조트 이용권을 받게 되는 일이 도중에 생기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여행을 다녀오게 됐었습니다. 2박 3일 노는 일정 중 저는 아이가 걱정이 돼서 도중에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문이 열리자 시누이는 술에 취해 자고 있고 집안은 온통 음식이며 술병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애 있는 집에서 술판만으로도 기겁할 일인데 남편에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설치했던 CCTV를 확인하도록 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나, 이 미친년을 어떡하면 좋냐? 이거 진짜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 왜? 아가씨가 또 무슨 일 저질렀어? 내가 애 잘 돌봤는지 걱정돼서 집에 CCTV 설치한 거 확인해 봤거든? 근데 희원이도 이거 알고 있었을 텐데 막 친구들인지 사람들 불러서 술판을 벌려놨더라고. 근데 애 우니까 재우겠다고 애한테 분유에 술을 타서 먹이더라. 뭐? 우리 지민이한테 뭘 어쨌다고? 술을 먹여? 많이 먹인 건 아니고 조금 타긴 했는데 하여튼 미친 짓이지. 일단 병원에 애 데리고 가고 있어. 나 이거 엄마한테 말해서 이 계집애 완전 요절을 내든지 해야겠으니까. 어머님한테 말해도 별 소용없지 않을까? 엄마, 희원이한테 한없이 약한 게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 거 알지? 근데 지금 희원이가 아무것도 모를 우리 지민이한테 술 먹인 상황이잖아. 이건 엄마도 희원이 혼낼 수밖에 없는 건이야. 일단 아가씨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어머님도 이 문제는 꼭 짚고 화 좀 단단히 내주셨으면 좋겠어.
희원이 지금 어디 갔어? 숙취했다면서 밖에 나갔다가 온대. 근데 아까부터 연락했는데 안 받네. 내 연락도 안 받는데 이 망할 자식 또 잠수 탈 생각 아닌가 몰라. 남편의 예측대로 신우이는 다시금 잠수를 탔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시간만 때우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을 일이었죠. 저를 포함한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가족 모두가 신우이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챙겨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돈부터 끊기면 정신을 차릴 것이라 적어도 빌러는 오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 내가 부탁 하나만 하도록 하자.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는 아가씨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아 뜯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아니, 아가, 내가 부탁하려는 건 희원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다. 걔가 만약에 진심으로 뉘우치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이상 이제 나도 더는 못 참겠구나. 어떡하시려고요, 어머님? 만약 걔가 또 너한테 사과 안 하고 뻔뻔한 소리나 해대면 그냥 가족 취급을 하지 말자꾸나. 너가 그동안 나 위해서 힘든 희원이 감당해주고 참아준 거 잘 알고 있다. 이제 더는 너한테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구나. 지민이한테 술을 먹이다니 그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있니? 이래놓고 연락이나 두절되고 앉았으니 내 화가 가라앉질 않는구나. 어머님, 그러면 정말 아가씨랑 연 끊어도 상관없으신 상황일까요? 지금 심정으로는 골백번도 벌써 연 끊고 머리칼을 다 삭발시켜놨다. 이혼할 때만 해도 불쌍하게 보였는데 이젠 지 자업자득 아닌가 싶을 정도다. 애미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해도 너무 하잖니. 내 손주 까딱 죽거나 문제라도 생겼으면 지가 책임질 거야. 이 망할 딸년 때문에 내가 혈압이 가라앉을 날이 없구나. 그럼 일단 가족들이 보내는 용돈부터 죄다 끊어버리죠. 지가 직접 돈 벌고 아쉬운 입장 되어보기 전에는 매달리거나 사과할 일도 절대 안 할걸요. 얼마 뒤 용돈이 끊긴 신우이에게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신우이였죠. 새언니, 저예요, 신우이. 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취직하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취직할 때까지만 언니 집에서 신세 좀 질게요. 이번에는 또 취직 핑계로 들어오시려고요? 애한테 술 먹게 하신 건에 대한 사과 아직 못 들었는데요. 아니, 진짜 엄마도 이렇게는 잔소리 안 해요, 언니. 제가 좀 술 먹고 실수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참고 있는 거거든요. 아가씨는 참고 산 적 딱히 없는데요. 항상 가족들이 참아주고 희생하지. 뻔뻔하게 구는 건 아주 대한민국 최고시잖아요. 뻔뻔하게 정말 나서면 언니 지금 기 눌려서 저 쳐다보지도 못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시든지요. 제가 무서워할 이유라도 있나요? 그럼 저 이제 진지하게 토익이랑 면접 공부할 거니까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집에서 공부할 건데 방해되니까 그 시간에는 밖에 나가 계시고요. 배려심 많은 언니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죠? 아니, 너 같은 개망난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네? 지금 너라고 하신 것도 모자라 개망난이라고 욕하신 거예요? 이럼 엄마한테 내가 할 말이 좀 많아지는데 수습 가능하세요? 어머님도 너 같은 거 이제는 손절한다고 하셨어. 뻔뻔한 짓거리도 적당히 해야지. 애 죽일 뻔해놓고 사과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니? 이제 좀 지났다 싶어서 잠잠해지니까 또 취직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힘들게 할 거잖아. 너는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한다고 하셨고 나도 남처럼 대할 거니까 이제 신경 꺼. 어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적당히 하세요. 말싸움 이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엄마 절대 저버리고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다툼의 과정을 시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어요. 희원이 너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나나 내 오빠나 며느라기나 그동안 많이 참았다. 에이, 엄마 나 실수한 거였다니까. 마음으로 미안한 게 너무 크면 미안이라는 말도 원래 꺼내기 힘들다잖아. 언니한테는 정말 미안해서 그랬던 건데 태도를 왜 꼬집고 그래. 사람 민망하게. 지금 했던 말이라도 저한테 하지 그러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기는커녕 실수인데 뭐 어쩌라는 식으로 도리어 뻔뻔하게 구시지 않으셨어요? 이 언니 독한 분이시네. 지금 엄마랑 나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미 CCTV 영상 다 확인했고 아가씨가 어떤 짓 저질렀는지도 봤어요. 그리고 그간 대화 내용 보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미친년인지도 확연히 나오고요. 그동안 내가 널 잘못 키웠다고 생각했고, 그거 다 내 업보로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애한테까지 술 먹이고 막 나가는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더구나. 앞으로 용돈도 없을 거고, 너 자립하는 동안 단 한 푼도 안 보태줄 거다. 괜히 가족들 집에 빌부터 지낼 생각일랑 절대 하지도 마라. 길거리에서 노숙한다고 해도 용서해줄 맘 없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엄마랑 아빠가 불화 있었던 시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상처 많이 받았던 거 언제는 이해한다더니? 이거사, 너는 봐줄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섰어.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너는 남인 줄 알고 남처럼 대할 거니 그렇게 알아라. 아가씨, 저랑 남편도 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잠깐만 엄마. 언니, 저 돈 없으면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거짓 차림으로 있다가 납치라도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술병으로 남의 머리 깰 정도로 용맹한 분이니 아주 잘하시겠죠. 정 그게 걱정되면 건실하게 일을 할 생각을 하세요. 나도 일하고 싶다고요. 근데 공부가 죽을 만큼 싫은데 날더러 뭐 어쩌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일 적게 할 수 있는 직업 추천을 해주시든가. 어머님, 들으셨죠? 아가씨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앞으로 아가씨가 직장 구하고 자립할 때까지는 절대 지원해주지 마세요. 네가 뭔데 내 지원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달아? 결국 뻔뻔하게 인생을 멋대로 살던 시누이는 행실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바람으로 이혼을 하고 술병으로 남의 머리를 깨고 아기에게 술을 먹여도 기회를 주려던 시어머니마저도 돌아서게 했으니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인성이었죠. 시누이는 이런 일이 있자 처음에는 울며불며 호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실하게 살기는 싫다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출빚을 내가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사연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8학군으로 이사 오고 나서 아이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에 살게 되니 주변 인물들의 민낯이 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본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저의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미모를 가진 분이었는데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인지 늘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며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동서, 나 정말 너무 피곤하다.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네. 형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오늘 봄옷 하나 살까 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나보고 너무너무 예쁘다면서 쇼핑몰 모델 해달라고 명함을 주지 뭐야? 나보고 20대 대학생인 줄 알았대. 나 정말 못 살아. 그런 칭찬 들어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형님 미모가 워낙 출중하시니까요. 그럼 모델 일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고민이야. 동서도 알겠지만 내가 우리 남편 내조하고 애들 가르치느라 바쁜 거 알잖아. 그런데 모델 제의를 받으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있지? 하여튼 이 얼굴이 문제야. 나이가 30대 후반인데도
이렇게 예쁜 게 말이 되냐고. 바빠서 못할 것 같으시면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요. 혹시 거절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서는 얼굴이 꼭 찌다가만 찐빵같이 생겨서 평생 이런 재해 안 받아봤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본인 쇼핑몰에 꼭 나 같은 이미지의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겠어. 나 같은 초미녀들의 삶은 이렇게 항상 피곤하다니깐. 그런가요? 길거리 나가보면 모델할 만큼 예쁜 여자들 많던데요. 형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다른 모델 금방 구할 거예요. 동서 지금 나 질투해? 얼굴만 찐빵인 줄 알았는데 인성까지 옆구리 터진 김밥같이 못생겼네. 질투가 아니라요. 형님이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질투할 시간에 피부과 가서 얼굴 주름이나 펴. 동서 얼굴에 그 팔자 주름이랑 목주름 빨리 펴지 않으면 더 심해질 거란 말야. 저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얼굴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지. 어머님이 은근히 동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몰라? 내가 모델 제의 받았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시면서 동서도 이 기회에 예쁜 옷 사입고 화장 좀 하면서 꾸미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자꾸 동서가 첫째 며느리, 내가 막내 며느리인 줄 알아서 어머님이 속상하시대.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쇼핑몰 모델 제의 받으셨으면 그걸 하시든지 말든지 형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일인데 왜 갑자기 저랑 어머님 사이까지 이간질 하려고 그러세요? 이간질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준 것 뿐이야. 동서도 현실을 직시하란 말야. 동서처럼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밖에 나가보면 다 무쓸모야. 결국 예쁜 게 최고라니까. 바로 나처럼.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외모는 평범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 외모에 평생 불만을 품어본 적이 없고 나이에 비해 과도하게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꼭 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했고 쇼핑몰 모델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게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형님, 제 헬스장 PT 회원권을 형님이 쓰셨어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허락도 없이 그걸 쓰신 거예요?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동서가 아주 비싼 PT샵 다닌다고 해서 어떤가 하고 가봤지.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길래 동서 이름 대고 몇 번 가서 운동한 것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몇 번이 아니라 20회 다 쓰셨잖아요. 이렇게 남의 회원권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범죄예요. 게다가 헬스장에다가는 제가 회원권을 양도한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셨던데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모델 일 하면서 몸이 찌뿌둥하길래 헬스장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뿐인데 범죄라니. 동서 말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동서처럼 짜리몽땅한 사람이 PT 받아서 뭐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잖아. 나처럼 키 크고 늘씬한 사람이 해야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 거지. 당장 물어내세요.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아세요? 비싼 거면 내가 쓰길 더 잘한 거네. 나 같은 초특급 울트라 미녀가 비싼 PT를 받았기 때문에 제 값을 한 거잖아. 안 그래? 형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안 참아요. 형님, 얼굴 예쁜 것도 알겠고, 모델 일 하느라 들뜨고 신난 것도 알겠는데, 제 인생에 피해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해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니까 동서 너무 화내지 마. 화내면 동서 못생긴 얼굴 더 찌그러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알지? 못생긴 사람일수록 항상 웃어야지. 동서 스마일. 정말 어이없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군 좋은 지역에서 자라기를 희망했기에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동네를 탐방하던 중 쇼핑몰 모델이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지나치려 했고 형님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옆에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쇼핑몰 사장인 것 같았는데 형님과 대낮 길거리에서 낯뜨거운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사는 잘 끝냈니? 거기 집값이 그렇게 비싼 곳이라면서? 아이 교육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왔어요.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도움 많이 주셨어요. 너네가 그렇게 여유가 넘친다니 나도 당당하게 요구해야겠구나. 내가 쓸 데가 있으니 5억만 내놓거라. 현금 5억이요?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돈은 있고 나한테 줄 돈은 없다는 거냐?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착한 우리 둘째가 너 만나서 결혼하더니 지 가정이 최고인 줄만 알고 나한테는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게 없구나. 이번에는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어머님, 도대체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세요? 우리 첫째 며느리가 일하는 쇼핑몰에 투자 좀 하려고 그런다. 거기가 지금 해외 진출 준비하고 있대. 사장이 40대 여성인데 아주 사업 감각이 좋고 수완이 뛰어나다고 하더라. 이번에 투자하면 못해도 최소 3배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대. 형님이 일하는 쇼핑몰 사장이 40대 여성이라고요? 어머님, 그 사장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너희 큰형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더라. 그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 그리고 그 사장이 나한테 명품백을 선물로 보냈어. 너네한테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명품백 말이다. 어머님, 지금 형님 말발에 홀려서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지 사기 행각인지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못 본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머님한테 명품백을 왜 선물하겠어요? 게다가 갑자기 쇼핑몰 투자라니. 전부 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너야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살면서 이렇게 좋은 투자 기회 놓칠 순 없잖니. 그래서 너희한테 5억 받고 이 집 팔아서 5억 마련해 볼 생각이었다. 너희 형님 말로는 총 10억 정도 투자해 주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내가 봐도 그 쇼핑몰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게 분명해. 어머님,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형님이 관여한다는 그 쇼핑몰 사업,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제가 조사 좀 해볼게요. 으이그, 네 형님이 하는 소리가 딱 맞아. 못생긴 게 꼴값 한다더니 어째서 돈 버는 기회가 있어도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하니? 너네한테 투자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냥 5억이나 내놔. 10억 모두 내 이름으로 투자하련다. 저는 이대로 두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흥신소 사람을 시켜서 형님과 그 쇼핑몰 사장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의 속내는 아주 시커맸습니다. 동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건방지게. 제가 형님한테 허락받고 이사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성인인데요. 못생긴 게 어디까지 나대는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그 얼굴로 강남 5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그게 말이나 돼? 동서 얼굴은 반지하가 어울리니깐 우리랑 집 바꾸자. 생긴 대로 살아야지. 미친년이 지랄하네. 뭐? 야, 너 니네 쇼핑몰 사장이랑 얼마를 헤쳐먹으려고 작당했니? 불륜 관계인 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 식구들한테 10억을 뽑아먹으려고 개수작을 부려? 너 내가 아주 쇠고랑차게 해줘.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10억은 정정당당한 투자금이지.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돈 좀 달라고 말한 게 그게 어떻게 범죄가 돼?
네가 어머님한테 니네 쇼핑몰 사장 40대 여자라고 했다며. 니네 사장 배 나온 50대 아저씨인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디서 그런 구라를 쳐. 그리고 쇼핑몰 해외 진출은 개뿔. 그 돈 꿀꺽하고 니네 둘이 해외로 튀려고 한 게 네가 말하는 해외 진출이냐? 너 아주 나한테 딱 걸렸어. 동서, 내 말 좀 들어봐. 사장이 40대 여성이라고 한 건 미안해. 50대 남성이라고 하면 어머님께서 거부감 느끼실까봐 그랬어. 그렇지만 우리는 불륜 사이도 아니고 정말로 해외 진출 투자금 받으려고 했다고. 그럼 이 사진은 뭔데? 이제 와서 발뺌해도 소용없어. 이미 흥신소통해서 니들이 사기 계획 세운 거 전부 다 알아냈으니까. 그 돈 들고 동남아 가서 호의호식 하려고 한 계획까지 전부 다. 동서, 전부 다 오해야. 쇼핑몰 모델 일 하면서 사장과 가깝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그런 사이는 아니야. 그리고 동서 가정 그렇게 찝찝하다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투자 계획도 철회할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나 애가 둘이야. 가정의 평화는 지켜줘야 하잖아. 애가 둘이면 더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가족한테 사기를 칠 생각을 하니? 그 돈 들고 사장이랑 야반도주 계획할 때는 애들 얼굴은 생각도 안 났나 보지? 그리고 이미 너네 둘이 불륜 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나한테 거짓말 할 생각은 하지 마. 정말 미안해. 전부 실수였어. 그 사람이 나보고 예쁘다면서 선물 공세 펼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던 거고. 잠시 방황하다가 내 가정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 방황 같은 소리 하네. 돈 많은 사장이 들이대니까 너도 좋았던 거잖아. 항상 네 편이었던 어머님까지 살살 꼬시면 돈 나올 것 같으니까 10억 들고 튈 계획까지 세운 거 아냐. 너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가진 자료들은 전부 아주버님에게 전송했으니까 뒷감당은 알아서 하도록 해. 뭐라고? 야, 이 못생긴 게 너는 인정사정도 없냐? 그걸 그이한테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그 미모 믿고 남편 사랑, 어머님 사랑 듬뿍 받고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그 미모로 잘 해결해 보도록 해.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형님의 불륜 사실과 사기 계획을 알고 난 후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당연히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빼앗기로 했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저 악독한 첫째 며느리한테 내 전 재산을 빼앗길 뻔했어. 저 예쁜 얼굴을 하고서 속은 그렇게 시커먼 사람인지 정말 몰랐구나. 어머님, 얼굴만 보고 사람 됨됨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솔직히 그동안 형님이랑 비교 당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예쁘게 생긴 형님만 편애하셨고 저는 잘 꾸미지도 않는다고 미워하셨잖아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에 홀렸던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너를 구박하고 깎아내렸던 거 전부 다 사과하마.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형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 소송 중이니까 곧 결론이 나오겠지. 그 독한 것이 이혼도 곱게 해주지 않겠다고 저리 버틸 줄은 몰랐다. 그래도 변호사 말로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양육권까지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는구나. 사람 붙여서 증거 만들어준 네 덕분이야. 별 말씀을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는 새 집으로 이사 갔으니 이제 좋은 기운 받아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앞으로는 항상 네 편이 되어줄게. 우리 둘째 아들이 너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꾸녕을 내줄 테니. 어머님도 참, 저희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얼굴만 믿고 저를 구박했던 형님이 저희 집안에서 나간 이후로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의 커리어,
그리고 아이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50을 바라보는 주부요. 2년 전 유방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제 정신을 더 흐트려 놓았던 건 저를 올가매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이유도 그 두 사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저에겐 그 두 사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나니 세상 모든 게 다 부질없다고 느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 애기 자니? 네, 조금 전에 분유 먹고 잠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네가 애 때문에 시댁에 오질 못하니 내가 이렇게 연락한 거잖니. 애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신경 쓰고 있냐? 무슨 교육이요? 윤희 이제 100일 정도 돼가는데. 수면 교육 말씀하시는 거요? 나 참, 그런 건 네가 알아서 당연히 하는 거고. 얘가 왜 이리 둔해? 애기들 어려서 귀 트이게 해야 하는 거 모르니? 조기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라고. 잔말 말고 내가 내일 영어 교재 풀세트 구매한 거 김기사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들려줘라. 애들 아직 너무 어린데. 꼭 그래야 할까요? 네가 배운 게 없어서 뭘 모르나 본데 요즘 다 그렇게 한다. 영어, 유치원이나 외국인 학교가 괜히 있는 줄 아니? 두영이도 그맘때부터 내가 영어 동요 들려주고 다 했다. 아, 그렇구나. 아이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는 딱히 공부 안 시키려 했는데요. 큰일 날 소리 하는구나. 남들보다 일찌감치 깨우쳐야 우리 집안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니? 대대로 의사 배출한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다. 아무튼 분유는 무조건 유기농으로 먹여야 한다. 사냥 분유가 그렇게 좋다던데 너 뭐 먹이니? 저 조리원에서 먹이던 거 쭉 먹이고 있어요. 저번에 사냥분유 좋다고 하셔서 독일 제품 주문해서 먹였는데 애한테 안 맞더라고요. 네가 몸 모르고 이상한 거 먹인 거 아니야? 아무튼 내일 교구 도착하면 바로 틀어주거라. 알겠니? 저와 남편은 중매로 만나 결혼한 사이예요. 할아버지들끼리 어려서 알고 지낸 중마고우셨고 그렇게 조금의 인연이 다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죠. 저희 친정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딸려 있었죠. 저는 가족들을 위해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어른들의 강요로 팔려가듯이 결혼을 해야 했죠. 시댁이 친정에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애정 없이 결혼했어도 시간 지나고 보니 아이도 낳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독불장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이리저리 따질 입장이 아니어서 그저 네네 하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있기에 음식을 해도 조금 간을 덜하고 아이들 위주로 식단을 차리다 보니 고기 좋아하고 치즈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 입맛인 남편의 불평불만도 날로 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하며 지냈고 아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겠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고 당신 아니었으면 원래 이 친구랑 결혼하려 했었어. 지금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윤희도 중학생 됐고 어느 정도 생각할 줄 아는 나이라고 생각해. 난 우리가 서로 편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각자의 생활을 즐기고
원하면 이혼까지 해줄게. 응? 지금 나더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도 모른 척하라 이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원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 당신은 나는 둘째 치고 윤희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니? 가뜩이나 사춘기도 오고 학업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닌데 굳이 이 시기에 해야겠냐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참지? 윤희 모르게 내가 행동 처신 잘 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아, 맞다. 그리고 엄마가 윤희한테 과외 선생 붙여준다고 하던데 만나본 거야? 아직 안 만났어. 윤희 학원이나 과외 안 받아도 성적 잘만 나오는데 왜 과외까지 해야 해? 엄마 하시는 말씀 있잖아. 윤희가 공부를 잘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성적 안 나왔으면 얼마나 엄마한테 시달렸을지. 그러니까 자기도 잘 알아보라고. 선생님이랑 대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을 거야. 그렇게 제 인생에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였죠. 저희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이가 먹는 식단까지 간섭하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개인 과외까지 붙여주며 크고 작던 무조건 1등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의사가 되는 거 그거 하나면 됐다면서 말이죠. 그러다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매년 하는 검사지만 요즘 가뜩이나 피곤하고 컨디션도 안 좋길래 겸사겸사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대뜸 제가 유방암 위기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나 이제 막 학원 끝나서 집에 들어가려던 참인데 무슨 일 있어? 우리 윤이 얼굴 보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얼마 전에 엄마 건강검진 받았던 거 알지? 글쎄, 이 엄마가 유방암 위기라네? 뭐? 엄마가 암이라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기면 아직 초기니까 완치 확률이 높잖아. 그래, 의사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더라. 예후가 좋은 암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다 할머니랑 아버지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나한테 더 할 말 없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암이라고 그래서 충격받은 거야? 엄마 괜찮아.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하는 여자 있다고 한 거, 이혼 이야기 오고 간 거. 나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 윤아 그게 말이지. 내가 미친 척하고 아빠 휴대폰 뒤져서 증거랑 다 남겨놨거든? 그래야 나도 나중에 할 말 생길 것 같아서. 난 돈 없이 길바닥에서 자도 좋으니까 엄마 그냥 이혼해서 마음 편히 살면 안 돼? 솔직히 나 마음의 준비도 다 끝냈단 말이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테니까 엄마 그냥 이혼해. 엄마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우리 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다 필요 없고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나도 사람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엄마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자료 두둑히 달라고 해서 그냥 이혼해버려. 그리고 우선 아빠나 할머니한테 엄마 암인 거 이야기하지 마. 그 사람들 성격에 엄마 어떻게 하려고 쑤쓸 거야. 시어머니의 생신날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도우미 이모님과 함께 생신상을 차리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화가 났는지 앞치마를 억지로 벗기더라고요. 솔직히 식구들만 먹을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며 30인분은 좋게 됐거든요. 그런 아들의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졌는지 시어머니가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고 갔고 아이도 참을 수 없었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의 뺨을 때렸고 아들은 며칠간 친구네 집에서 머문다 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박윤, 너 지금 무슨 행동이야? 이게 며칠째니? 당장 집으로 안 와? 제가 왜 그 집에 들어가요? 할머니랑 아빠가 그 집에 버젓이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들어가냐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잘못해서 몇 대 맞은 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이야? 제가 고작 뺨 몇 대 맞은 걸로 이런다 생각하시나 본데 오산이거든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조만간 대학 가고 독립하면 엄마도 데리고 나올 거예요. 뭐? 유나, 그게 무슨 소리냐? 애미를 데리고 집을 나간다니? 할머니,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엄마 평생 동안 갈고되셨으면서. 그리고 그놈의 서울대 의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학 갈 거고요. 아버지 뒤 이어서 당연하게 제가 의사 되어야 한다는 그딴 말 좀 짓거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의사가 된다 해도 그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제 의지예요. 애미야, 너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냐? 내가 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누이 말했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리고 여보, 그렇게 뭐라고 하지만 말고 윤희한테 때린 거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요. 이 여편네가 뭘 잘못 먹었나? 잘못해서 훈육 좀 한 거 가지고 자식한테 사과하라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내가 윤희 대학 갈 때까지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으로 먼저 저 세상 갈 것 같다고.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감고 죽으려면 이 거지 같은 집안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건 말 안 하려 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까발리려고요. 윤희, 네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그만하시고 엄마 놓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두 분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 대학은 가야 하니까 학비 주시고요. 엄마 고생한 거 다 쳐서 위자료 주셔야 할 거예요. 대를 이을 손자를 찾으시는 거면 보육원에서 입양을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윤아, 이제 그만하렴. 엄마가 너 있는 대로 갈게. 언젠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벗어나니 온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라고 줬던 돈들을 알들살들 모았더니 그래도 오피스텔 하나 얻을 돈은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을 나온 뒤 곧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웬일인지 순순히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며 제 계좌에 2억이라는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아이 통장에도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아들의 살들한 보살핌 덕에 컨디션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이혼한 마당에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 미쳤니? 너 지금 어디야? 당신 지금 A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나 지금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숨길 생각하지 마. 어이가 없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그렇게 기쁘디. 살 날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 병원 내 대학 동문들 쫙 깔린 거 모르지? 이 사람아, 이혼은 이혼이고 아픈 건 아픈 거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걸 이야기 안 해? 당신 남편 의사라고. 그래, 전에는 의사 남편 둔 조강지처였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 잘난 내연녀는 어디다 두고 이제 와서 미련 남은 척이야? 꺼져.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야? 나 이래봬도 유방외과 교수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숨기냐? 나를 얼마나 호구로 본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많이 참고 살았던 거 모르지? 살면서 나 힘들다고 할 땐 뒤도 안 돌아보던 양반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병들고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생사 확인차 안부 묻는 척 하는가 본데. 꺼져라. 사실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학회에서 후배 만났는데 당신 이야기하더라.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많은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막상 당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 그건 정말 진심이야.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니? 시덥지 않은 소리 하려면 꺼져.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것도
다 너랑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꾸준히 연락해오며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끝도 안 좋게 끝난 마당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외면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제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큰 행운이 따르게 되었죠. 아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심심풀이로 산 즉석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로또처럼 몇십억은 아니지만 세금을 떼니 5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더군요. 이거 뭐야? 아, 공부하다가 알람 떠서 봤더니 무슨... 할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단톡방이 웬 말이냐고요. 보아하니 니들 여유 좀 생겼더라. 조만간 애비 개인 병원 차려야 하니까 돈 좀 보태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제가 돈 생긴 건 어떻게 아시고 혹시 제 뒷조사하고 다니세요? 이혼한 지 오래 지났는데 어머니 그거 범죄인 건 아시죠? 너는 이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뒷조사라니 그저 너희들 잘 살고 있나 조금 물어본 것 가지고는. 할머니, 이번엔 무슨 꿍꿍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신경 끄세요. 엄마가 복권 당첨된 거 듣고 연락해서 돈 좀 달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염치도 없으시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너는 어른들 하는 얘기에 끼어들지 말거라. 그럼 난 왜 초대한 건데요? 여기서 허튼 수작 부리면 내가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한테 볼 일 없으시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거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제 돈이 탐나시는 거면 정말 벼룩의 간을 빼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가진 거 많으신 분이 왜 제 돈을 탐내시는데요? 사실 내연녀랑 같이 강남에 병원 오픈하기로 했는데 돈 들고 튀는 바람에 급한 대로 당신한테 도움 좀 청해볼까 하고 이렇게 연락한 거야. 당신은 참 벨도 없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줘? 당신이랑 이렇게라도 인연 이어지는 거 끔찍하고 짜증나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줘. 아니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좀 도와줘. 걔가 돈 다 들고 튀는 바람에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병원 개업하느라 풀 대출 땡겨서 지금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복권 당첨된 거 달라고 말 안 할게. 위자료 줬던 거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내가 웬만해선 이런 부탁 잘 안 하는데 제발. 내가 왜 당신한테 그래야 해? 위자료가 뭔 뜻인지 몰라?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나랑 더 이상 엮이려고 하지 마. 딴 여자랑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당당하게 굴던 당신은 어디 가고 어쩜 이렇게 초라해? 아빠, 허튼 수작 부리지 마요.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엄마한테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자료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 내연녀인지 심심풀이는 아빠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유나, 그래도 애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를 낳아준 사람이야. 그 피가 어디 가겠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건데. 어머니, 아니 아줌마.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요. 걔가 돈을 들고 튀든 말든 내 알바예요?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세요? 죽을 고비 넘기고 왔는데 이젠 아예 그냥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시는 건가? 그쪽 집안일은 그쪽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왜 나한테 난리세요? 너,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다. 애비가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보태다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웃기는 짬뽕이네. 그러는 그쪽들은 내가 힘들 때 돌아본 적 있어요? 명절 때 자빠져 자는 건 물론이고 음식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당신들이랑 다시 엮이느니 차라리 저승을 가고 말지. 너 나중에 후회할 짓 말거라. 아, 네. 저 후회할 일 없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조속한 해결 바라고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거나 그러면 법적 조치는 다 걸어둘 테니 그리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난감하긴 했었지만 병원에서도 회복이 빠른 편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완치 판정은 금방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여러분도 삶의 기로에서 큰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제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해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공감을 얻으실 순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남편은 결국 병원 개업을 하지 못하고 교수를 달아도 모자란 나이에 페이닥터로 근무하게 되었네요. 내연녀는 해외로 도피를 했는지 잡힐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뭐, 받은 만큼,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게 복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남편 돈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